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호남 지역은 섬과 바다 그리고 연안이 참 많은 지역인데요. 목포 고화도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조사 연구하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전국의 섬과 연안의 생물을 조명하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련 전시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조용환 경영관리본부장 모시고 자원관의 역할과 기획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지난 2021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손을 잡고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즐기시는 후기들이 참 많던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시 앵커님 우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와보셨나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나치면서 보긴 했습니다. 네. 그 고화도에 있거든요. 네. 목포 고화도. 근데 그 고화도는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네. 1597년 10월 29일 날 고화도에 진지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6일 동안 머무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머물렀던 아주 그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이 있던 곳에 있어서 그 이순신 장군만 생각해도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뭔가 미래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런 기관이죠. 기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7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섬, 연안, 생물 자원을 연구, 조사, 발굴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발굴된 그런 연구 실적을 그 표본이나 또는 그 소재로 보관을 해뒀다가 기업들이나 또는 학교에 소재를 분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도록 기여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 생물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있고 또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관만의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이제 생물 자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물 자원도 있고. 근데 이 생물 자원과는 기본적으로 생물이 자원화되는 글로벌 시대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을 했고요. 네. 근데 우리 한반도 자생 생물이 한 10만 종 네.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한 게 한 6만 5천 종 되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발효가 되는데 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자생 생물 중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네. 그것 중에 뭔가 좀 돈이 되는 걸로 등록을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정한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 자원이 결국 주권 확보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섬 한 10만여 종을 생물 자원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겠다 해서 2015년도에 네. 낙동강 생물 자원관이 개관을 했고요. 낙동 생물관 자원관은 담수 생물을 연구하고 보존합니다.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 목포 고화도에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개관하는데 섬, 연안 생물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네, 새 기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개관 후 약 2년 6개월이 네네. 지났죠. 네, 호남권 생물자원 관리에 기반을 닦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예. 네, 자원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자원관 그 내부적으로는 암만 해도 신생기관이니까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 기관이다 보면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법률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의 그 어떤 규정 같은 걸 이제 좀 기반을 닦았고요. 또 직원들이 멀리 떨어져서 오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직원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같이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화의 역할을 했고요. 연구 쪽은 이제 특히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연구원들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구원들 섬생물 자원들의 가치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섬 연안에 있는 생물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조사하고 발굴하는 그런 기반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전남은 전국 섬의 63%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 이 전국의 섬과 연안 생물자원 발굴과 보존에도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가요? 무슨 질문하시는 게 아마 연구 분야가 주로 하는 일을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국의 섬이 아주 딱 이렇게 개수까지 이렇게 일정하진 않은데 한 3,400여 개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섬 연안에 관련된 생물 자원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 기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생물 또는 뭐 농생물 뭐 이런 데 같이 이제 섞여서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자원관이 구체적으로 3,400여 개에 있는 섬에 살고 있는 생물들, 식물, 동물, 미생물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일단은 발로 찾아가서 생물 자원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하고 수집하고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굴된 것을 우리 목적에 맞게 표본화시켜요. 그래서 표본화시키고 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중에서 소재를 추출해요. 네. 추출한 것들을 또 우리 은행이 있거든요. 자원은행이 있는데 자원은행에 보관하고 그러면 이제 이 보관한 것들을 그냥 보관하고 계속 놔두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은행도 돈을 맡겨놓으면 필요할 때 뺏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에 이제 뱅크에 우리가 입고시켰던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네. 우리 이 소재가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가 분양 사업을 합니다. 뭐 무료로도 하고요.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기업이 바이오, 식품, 메디칼 이 분야의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자원연구부에서는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미개척 지역 또는 발굴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생물 자원을 조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새로운 종이나 미기록종을 발굴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자원관 연구원들이 이렇게 발로 뛰면서 섬 연안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 이겁니다. 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종, 종. 네. 우리 그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신종, 개목, 강목, 가속종. 뭐 맞나요? 네. 하여튼 그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우리가 찾고 또 아직 그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 미개척 지역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반도에 한 10만 종이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한 5만 8천 종 정도가 현재 확인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4만 2천 정도는 2천 종 정도는 우리가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그 뛰어다녀서 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개관 이래에 이미 370종을 새로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70종 찾았으니까 한 3년 동안 한 거니까 1년에 평균 뭐 100종 이상 한 걸로 보면 되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엽새우 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엽새우 신종 처음 들어보시죠? 네, 하여튼 처음 어려워요.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엽새우 신종을 우리가 최남단 가거도에서 신종으로 찾았고요. 네. 엽새우 신종은 세계에 5종밖에 알려지지 않은 종입니다. 한반도에는 없었다고 알려졌었죠. 네. 근데
가거도 남단 끝에 가거도에서 했고요. 또한 제주도에서는 날개 나팔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제주도 가파도. 네. 근데 이제 이 날개 나팔꽃이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대만하고 일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서식되는 곳인데 제주도 가파도에서 했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냐면 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로 열대 지역에 있던 이런 그 식물들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 연구가 결국 기후 변화에 식물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생물 자원에 대한 우리가 또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또 거기서 발견되는 주권 확보하고 이런 그 생태계의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그 생물 다양성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은 종도 뭐 우리가 많이 늑대도 없어진다, 뭐 네. 식물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종을 많이 새로 발견하고 이런 걸 또 보존하고 하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그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해법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는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섬생물 소재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은행이 없으면 예를 들면 돈이 10억이 있다고 봐요. 10억이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뭐 은행에 맡기니까 이자도 받고 또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뭐 대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생물 소재 은행은 소재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발로 찾아가서 생물 자원의 가치를 조사하고 보존해서 발굴한 것들. 그래서 이제 소재를 추출해요. 뽑아요. 네. 소재 추출한 걸 뽑아가지고 뭔가 보관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년도에 개소를 해서 3년 차가 됐는데요. 생물 소재를 추출해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관해놨다가 기업이나 네. 또는 학교 필요한 데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분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예를 들자면 신안군도 할 수가 있죠. 신안군이 야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보자. 완두가 야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김과 관련된 것을 한번 뭔가 좀 소재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하면은 김이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은행에 맡겨놨던 생물 소재를 가지고 하죠. 그리고 그 또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 이전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이 우리가 연구원들이 해놓은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소재, 천연물 이런 것들을 은행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 한번 해보자. 의약품 만드는 데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 실적 그 소재를 천연물 잘 보관해 놓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이제 천연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원하고 배양체 이제 세 개를 은행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고해 놓고 보관해 놉니다. 예.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섬생물자원 스토리북을 직접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져온 걸 제가 들켰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요, 관광을 갈 때 보면 막 찾아보잖아요. 지도를 찾아보고. 그러면
뭐 암태도다, 뭐 과거도다, 뭐 고화도다. 그러면 고화도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순신 장군이 1597년 12월 29일 날 뭐 이제 와서 106일 동안 머무른 곳, 뭐 여러 가지 막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가 타고 뭐 내리는 북한 스테이션이 있는 게 고화도. 예를 네. 들자면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생물 자원 스토리 보면 그야말로 생물 자원 스토리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생물 자원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화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암태도를 합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태도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생물 자원의 일단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이렇게 암태도에 있는 생물 자원들을 너희들이 분포를 하고요. 또 그 생물 자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면 살칼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살칼귀라는 말이. 근데 살칼귀가 우리 삶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 그래서 살칼귀를 가지고 사실은 기능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 효능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수면 개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근 지역부터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생물 자원의 분포부터 해서 그 식물, 동물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우리와 함께 했는지, 또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유익한 또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은 어느새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2024년에 운영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원년 한 3년 정도는 전 직원들이 참 힘든 과정을 참고 안정화에 올인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전라남도, 목포, 또 섬과 관련된 타 지역의 단체, 그리고 지금까지 큰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신안군 가는 이런 양말도 이렇게, 이게 항균 양말입니다. 이것도 신안군하고 같이 협업 사업을 해서 항균 양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조사 발굴한 것들 중에서도 뭔가 질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자꾸 압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 분야에서는 뭔가 좀 질적인 연구를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이런 연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고, 교육이나 전시도 좀 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한테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함께 어울려서 뭔가 좀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원관에 왔던 친구들이 노벨상 타는 친구도 생기고, 큰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사회 동량을 만들도록 더 기반을 담는 게 2014년도의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되면 이제 기저귀는 막 이제 뛸 나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동안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감사함도 표시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2024년도는 저희들도 뭔가 가시적인 연구 분야에서 성과도 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업과 학교에 아주 우리의 연구 결과를 같이 협업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2014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보고 드릴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자원감 많이 찾아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물 자원의 가치를 알고 생물 다양성이 보여주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친근하게 동행하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